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순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늘었습니다. 순천시는 22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전체 23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230번 확진자에 대한 감염원과 이동동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명 더 늘면서 순천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흥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선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흥구는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풍양면과 동강면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249명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10명 이상 종사하는 집단시설뿐 아니라 소규모 시설 외국인과 무자격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함께 실시됐습니다. 고흥구는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다면서 근로자들에게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영암군이 가축 경매시장을 2주 연속 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암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축협과 축산농가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경매시장을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암축협은 코로나19 발생 지역과 마을 주변을 대상으로 축협 방역 차량 3대를 이용해 방역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응하기 위해 280회 임시회를 다음 달로 연기합니다. 군의회는 최근 지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군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방역 상황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열린 280회 임시회는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의결,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가 진행됩니다. 완도 해양경찰이 가축 분뇨를 바다에 불법으로 버린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완도 해경은 해남의 한 농가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한 것으로 보고 추가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 폐수를 무단으로 바다에 버릴 경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순천시가 전남에서 최초로 시장 직속의 시민 주권 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순천시 시민주권 담당관이죠. 한수경 시민주권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청 시민주권 담당관실의 시민주권팀장 한수경입니다. 예, 순천시가 시민주권 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소하기도 한데 이 시민주권 담당관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일 직접 민주주의가 시민의 일상이 되는 순천을 만들겠다는 민선 7기 허석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시민주권 활성화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및 갈등 사안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 시민 중심 현장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예,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주권 담당관이라는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고요. 이 시민 중심 현장 행정,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감은 오지만 구체적으로 담당관이 어떤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시민주권 담당관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꽃피우는 민주주의 정원을 비전으로 먼저 시민들의 일상의 삶과 직결된 현안 문제 등을 제안받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주권위원회 중심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공론화 운영 등 수기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시민들의 제안과 부서별로 직접 민주주의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시정 운영 전반에 시민 참여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주권 활성화를 총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학교를,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민주주의 캠프 등의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많은 시민들이 시민주권 가치에 대한 인식 공유와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시정 제안 창구로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OK 소통 1번가를 개선하여 원택트 시민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그동안 진행되어 온 방식과는 달리 접수된 시민 제안을 오픈하고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다수 공감을 얻은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시민주권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시민 참여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신 시민들께는 실적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시민주권 담당관에 두어 고충 민원과 갈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해관계자, 민간 전문가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업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창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시민소통 플랫폼, 또 마일리지제 도입까지 시민이 시정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들을 추진하는데요. 팀장님,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시나요? 네. 올 10월에는 이러한 일련의 시민주권 활성화와 직접 민주주의 사업들을 총결집해서 각종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와 일반 시민이 함께 순천역 민주주의 정책 페스티벌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민주주의 정책 홍보관과 정책 공론장, 시민 발언대 등 행사를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여 일상에서 민주주의 정책을 누구나 즐기고 함께하는 시민정책 축제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직접 민주주의 교육과 정책 페스티벌, 그리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도를 정비하고 구축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역 민주주의 정책 페스티벌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시민주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시 시민주권 담당관 시민주권팀 한수경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여수 인근 해역에서 사고를 당한 선박수가 33%가량 줄었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9년보다 33% 줄어든 205척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운항 부주의가 76척으로 가장 많았고 정비 불량과 관리 소홀이 뒤를 이었습니다. 선박 규모별로는 20톤 미만 소형 선박 사고가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모든 초등학교에 전체 무상 우유급식을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초등학생 9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방학을 제외한 190일 동안 우유 1개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상 우유급식에 들어가는 예산 75억 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합니다. 교육청은 무상 우유급식 확대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도서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상 지역은 여수와 강진, 완도, 신안, 진도 등 5개 시군으로 해당 섬 지역을 관광 자원화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에 지난해보다 33억 원 늘어난 108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수에는 화양과 적금을 잇는 해상교량이 개통되면서 육지와 연결된 조발도와 둔병 적금도에 전망대와 광장, 산책로 등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진, 가우도에는 출렁다리와 모노레일을 설치해 관광객을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완도, 소안도에는 항일운동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신안, 장산도에는 역사문화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이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기준은 내국인 15명, 외국인 10명, 수학여행단 50명이 넘어야 하고 진도의 유료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원비는 내국인을 기준으로 1명당 5,000원, 1박은 12,000원, 2박 이상은 2만 원이며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진도군 관광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광양시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철망 울타리, 전기 태양광식 목채기 등을 논가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양에 경작지를 두고 있고 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 어업, 임업인은 오는 2월 22일까지 경작지가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3년 안에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적이 있는지 설치 금액과 면적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청년 취업자들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가운데 월 소득이 274만 원보다 적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9일까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목포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자 가운데 70명을 선발하고 오는 3월에 대상자를 확정해 매달 10만 원씩 1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이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건립에 대한 건축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공동협력연구소는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부지에 104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로 2022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해양바이오 공동연구소가 건립되면 유럽 블루벨리 파크 협력 사업을 통해 해외 바이오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조류 소재 R&D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해양 바이오 산업 추진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 원료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해조류 고부가가치와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여행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목포역과 근대 역사 문화공간, 평화광장, 사막도 권역 4곳에 이른바 여행자 플랫폼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행자 플랫폼에서는 주요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휴대전화 무료 충전소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흐린 가운데 비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전에 6도, 한낮 11도로 아침 저녁으로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대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일요일 그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맑다가 화요일 다시 비가 오겠는데요. 다음 주에도 기온은 계속 영상권에 머물면서 춥지 않겠지만 감기 등 겨울철 질환은 계속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요즘 외출한 뒤에 손을 씻는 건 일상인데요. 감기 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에 걸린 사람의 손에서 책상, 손잡이 등으로 옮겨지면서 퍼져나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외출 후가 아니더라도 틈틈이 손을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영암 지역에서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의회 임시회를 연기하고 가축 경매 시장도 휴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에 신경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